가죽이 건조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도 끝나가고 벌써 3월 중반이 되니까 날씨가 급속도로 따뜻해지고 있어요. 지금 촬영한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영상 20도까지 올라간 날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추운 날씨에서 벗어나서 이제 셀프 세차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겨울에서 봄이 넘어가면서 다시 셀프 세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의외로 간과하고 잘 세차를 안 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건 바로 실내입니다. 자, 실내 중에서도 저는 오늘 가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외장이든 내장이든 기본적으로 세정, 코팅 이 공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실내에 있는 파츠 하나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 가죽입니다. 그럼 가죽은 뭐가 다르냐? 가죽은 세정과 코팅을 하는 건 똑같지만은 그 중간 사이에 보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라면은 공정이 세정, 보습, 코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죽은 왜 보습이라는 공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재질들과 다르게 가죽은 어느 정도 수분을 머금은 상태로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이 좀 탱탱한 느낌을 갖고 조금 뭐랄까 유연성을 가지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죽 안에 있는 수분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날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가죽이 건조해지고, 건조해진 가죽은 가죽 갈라진다든가 잘 찢어진다든가 혹은 갈라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좀 오래된 차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증상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자동차의 파츠는 뭐 예를 들면 벌레를 먹었다든가 혹은 뭔가 오염물이 좀 묻어 있어 가지고 장시간 방치되었다든가 뭐 이런 특징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인 세정만으로는 다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가죽은 이런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아무리 뭐가 묻은 게 아니라 할지라도 가죽이 손상이 돼서 복원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내에서는 가죽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플라스틱, 뭐 여러 가지 뭐 글라스, 다이그로시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복원이 가장 힘든 가죽을 가장 신경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죽 같은 경우에는 케미컬 라인업 특성도 좀 특이한데요. 자, 가장 먼저 사용되는 세정제부터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세정제는 세정에만 집중되어 있지만은 가죽 세정제는 세정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보습에도 집중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정제라는 거는 뭐 표면에 있는 오염물을 제거하는 용도도 있지만 반대로 수분을 빼앗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정제를 가죽에 쓰면은 가죽이 오히려 더 빨리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목적 세정제나 실내 세정제는 가급적이면 가죽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이 가죽 세정제가 엄청나게 뛰어난 보습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더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반 세정제를 쓰는 거에 비하면 아주 능력적으로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몰라도 가죽을 사용할 때에는 꼭 가죽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가죽 전용, 뭐 실내 전용 이런 거를 따로 구별하기 싫으면 적어도 보습 기능이 있는 다목적 실내 세정제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보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습은 사람으로 따지면 스킨로션 같은 거예요. 즉 가죽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이죠. 보습 제품을 쓸 때 중요한 거는 가죽하게 잘 스며들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차 끝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습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이미 가죽의 상태가 매우 좋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일단은 뭐 건조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워낙 컨디션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습 효과가 있는 가죽 세정제로 틈틈이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관리가 안 되었던 중고차급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꼭 보습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죽이 건조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죽에 물이 묻었는데 증발하게 되면서 이 물이 가죽에 있는 수분을 같이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이 타고 내리면서 이 아무래도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마찰로 인해서 가죽의 질감이 약해지는 경우로 인해서 많이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외로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태양빛 때문에 건조해지기도 해요. 아무리 가죽이 수분을 머금고 있다고 한들 강한 태양빛 밑에 있으면은 당연히 건조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썬팅이 안 된 차들이나 혹은 썬팅이 오래된 차들 이런 차들 보면은 가죽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태양빛에 의해서 가죽이 너무 건조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 관리 잘 하려면 어느 정도 열 차단율이 좋은 썬팅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습제를 쓸 때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보습제는 코팅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 가죽 안에 뭔가 머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코팅제와는 전혀 다른 역할의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할 때 단순하게 그냥 발라놓고 닦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보습제가 가죽에 잘 스며들 수 있게 꾸준하게 발라줘야 됩니다. 우리 스킨로션 바를 때 그냥 이렇게 바르고 닦는 거 아니잖아요? 이 피부에 스며들 수 있게 톡톡톡톡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주잖아요. 문질문질 해주면서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가죽에 스며들 수 있게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마지막에는 뭐 남은 잔여물이 안 나가면 뭐 닦아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가죽이 잘 스며들 수 있게 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코팅인데, 코팅은 앞서 보습과 또 다른 역할입니다. 가죽 코팅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코팅제와 똑같은 원리예요. 가죽에 코팅막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종 외부에 있는 오염물로부터 보호 효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가죽 코팅제 오염되는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대부분 가죽 코팅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오염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염입니다. 특히 이건 청바지 같은 것에서 많이 나와요. 사람이 타고 내리면서 뭐 청바지가 뭐 시트에 이염이 된다는 거, 뭐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검은색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느끼기가 어렵겠지만 뭐 베이지 시트, 화이트 시트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아마 종종 경험하시는 상황일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몸이 닿으면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입니다. 특히 사람 몸에서 나오는 기름, 이게 좀 많이 생겨요. 실제로 시트가 좀 까무잡잡해지고 그런 거,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기름이 시트에 많이 묻으면서 혹은 옷이나 뭐 내 손에 묻어있는 오염물들이 시트에 묻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코팅을 해놓은 게 좋은데, 만약 본인이 이염에 좀 민감하다 그러시다면은 가죽 코팅은 가급적이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보통 세차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간혹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왜 세정은 먼저 한다고 쳐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럼 보습을 먼저 해야 되냐, 코팅을 먼저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은 세정을 한 다음에 보습, 코팅 순으로 하시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코팅을 할 때는 탈질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보습을 했는데 탈질하면은 가죽은 다시 건조해지기 마련이에요. 보습을 한 효과가 날아가겠죠. 탈질을 한다 할지라도 이 표면에 있는 유수분만 제거하는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각종 탈취제를 쓰는 게 아니라 프랩이라는 계열의 유수분 제거제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시공한 뒤에 바로 쓰면 안 돼요. 발랐다고 해서 완전히 스며든 게 아니라 이 보습제가 좀 건조되고 좀 스며들고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는 셀프 세차하는 게 아니라 집에 도착하셔가지고 지하주차장이나 뭐 주차장에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보습제 다 발라놨는데 차 운전하면서 이 보습제가 옷이나 이런 데 다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습제 효과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공정인 코팅은 보습을 한 뒤에 일주일 뒤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습이 조금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당장 하면은 닦여요. 닦여 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발라놓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뭐 다시 타고 다니는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코팅을 목적으로 할 거면은 뭐 하루 이틀보다는 뭐 일주일 뒤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가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일단은 시트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자동차에는 요즘에 가죽이 많이 들어가죠. 시트 말고도 스티어링 휠, 그리고 도어 트림, 그 외 각종 내장재에서도 요즘에 가죽이 많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차가 점점 고급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죽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셀프 세차라는 게 조금 광내는 거에만 좀 큰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외장은 뭔가 반짝반짝하게 다 하는데 실내를 좀 많이 좀 소홀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요. 실제로 자동차를 타면서 뭐 외장보다는 더 중요한 건 실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쓰면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운전석, 실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내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리플렉션 채널도 생각을 해보면 너무 외장 관련된 컨텐츠가 많아요. 실내 관련된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도 하다 보니까 너무 겉적인 부분만 너무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내 관련돼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리플렉션 카페에 컨텐츠 제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알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한번 컨텐츠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보기라는 댓글로 좀 이 가죽 관련돼 가지고 좋은 블로그 글도 있으니까 이 부분 남겨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D였습니다.